그 방산 통계에 그렇게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얼마 안 되니까. 최근까지 2020년, 21년까지 1년에 나가는 풋바이에서 1년에 나가는 방산 수출액이 1조 7천억 2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출 전망을 막 하면 현재는 100개 팔으면 방산 수출을 한 8에서 9 정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 때문에 폴란드 수출을 이번에 30조를 마저 2차 계약을 다 하게 되면 우리가 한 20에서 30% 정도는 만든 것 중에서 한 20-30% 수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번에 정경련 보고서가 전망을 한 겁니다. 이것도 이제 두고 봐야 되는 거고요. 신규 교육 창출 여기 보면 2027년에 한 2배 정도 늘을 수 있다. 그래서 한 6만 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전망을 했고요. 요거죠. 요거. 굉장히 자랑스러운 FAOC K2, K9. 엄청나게 우리나라 정부가 이 K9 만드는 데다가 원가 실사를 하고 똑같고 해가지고 피나는 가격 경쟁력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쌉니다. 성능 대비. 이제 그게 우리의 경쟁력 중에 하나인데 K2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긴 한데 이제 이것도 전망이 물론 굉장히 다른 것보다는 밝기는 하지만 요거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한 하루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이 K방산의 글로벌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K9 차체 폴란드 수출 1억이라고 쓰여진 거 보실 거예요. 이번에 이제 2차 계약을 하면서는 완제기도 들어가긴 하는데요. 목이라는 게 완제기를 팔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 나라의 라이센스 수출이라고 해서 공장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그 공장에서 폴란드 사람들, 폴란드 기업들을 참여시켜서 우리가 기술 이전을 해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메이드 인 폴란드 탱크나 자주포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뭐 우리도 일부 그렇게 했었으니까. 근데 미국 같은 데는 이렇게 안 하죠. 완전히 팔죠. 왜 아쉬운 게 없잖아요. 오히려. 그것도 달라고 난리인데. 근데 우리같이 수출 초짜는 시장을 이렇게 해서라도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출 조건들이 굉장히 좋아지는 겁니다. 누구 입장에? 사는 입장에서. 지금 2015년도의 중앙일보인데요. 한때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매국노다. 처형을 3대를 멸해야 된다. 댓글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방산비리. 쳐 죽일 놈들. 저롱을 빼먹어. 해가지고 100명이 넘는 군인들, 장성들, 방위사업청, 국방부 공무원들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한 2건 정도 처벌받습니다. 나머지 90건은 다 무죄입니다. 4성짜리 별들도 몇 분 계셨고요. 그분들 아직 명예회복 못하셨습니다. 재판이 한 7, 8년씩 끌었고 최종 3심까지 무죄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도 뭔가 방산비리 하면 댓글창이 난리가 납니다. 실제 그런가? 아까 보셨죠? 여기에 사업 규모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이라는 거를 아우구스트라는 요즘 이름이 바뀌었지만 유럽의 회사로부터 해상작전 헬기를 사오는데 6천억대의 방산비리가 일어났다라고 보도가 됐었습니다. 대대적으로. 그 얘기는 해상작전 헬기의 전체 사업 총액이 6천억입니다. 그 중에 이 내에서 몇 억, 몇십억, 몇 천만 원, 몇 억의 뇌물을 받았다라고 기소가 된 겁니다. 그런데 헤드라인은 6천억대 방산 비리가 일어났다. 이렇게 났습니다. 거기에 거의 전원 무죄 받으셨습니다. 현재의 상황입니다. 하여튼 굉장히 이렇게 제가 불편한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 이제 끝난 거죠? 예.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이제 최근의 기술 트렌드 가지고 제가 또 한 3-4시간 말씀드리긴 하는데요. 이거 다 보셨을 거예요. 미중 갈등이 심하다. 그러면
다 보셨을 거예요. 미국은 이렇게 왜 광분하고 계속 중국만 가지고 난리를 칠까? 이유가 있습니다. 기술의 특성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이제 여기 보면은 업셋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상쇄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차 상쇄 전략의 지배를 지금까지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안보 정책은 상쇄 전략입니다. 몇 차? 3차. 그럼 1차와 2차가 다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1차는 뭐냐? 원자폭탄. 뉴클리어 파워를 디터런스, 억제의 피벗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아마 미소의 우리 뉴클리어 폴스를 가지고 경쟁을 했었던 거 아마 다 아시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핵폭탄만 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멀리 보내야 되겠죠. 캐리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ICBM 기술이 두 가지가 이 축이 돼서 1차 상쇄 전략 때 끊임없이 소련보다 또 혹은 적대국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뉴클리어 파워를 가져야 된다라는 걸 가지고 엄청난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게 1차 상쇄 전략입니다. 2차 상쇄 전략은 베트남 월부터 걸프를 통해서 이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마치 갤러그의 이거 하는 것처럼 정밀 타격 이런 현대 이 전쟁론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2차 상쇄 전략입니다. 그래서 빨리 보고 빨리 전달하고 빨리 쏘고 정확하게 쏘고 수많은 유도 무기들, 수많은 감시 정찰 센서들, 수많은 통신 체계들이 이때 개발이 됐습니다. 이런 걸로 적국을 압도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미국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술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핵기술, 레이더 기술, 정밀 타격 유도무기 기술, 전차 기술, 물론 일반 민수 기술로 스피노프가 될 수도 있지만 최고 엣지 첨단에서 엄청난 돈을 부어가지고 매우 높은 스펙의 군사 기술을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이 개발을 해왔던 겁니다. 지금 그러한 군사적인 목적에 특수하게 발달된 기술을 컨벤셔널 여전히 그렇게 제례적으로 후퇴했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가장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군사 기술의 특성들입니다. 여기에서 개발이 돼서 민수로 스피노프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제 2010년대 이후에 다른 나라들은 그런 말을 잘 안 쓰지만 우리나라에는 하도 4차 산업혁명 기술이라는 말을 쓰니까 키워드들이 바뀌었죠. 테크놀로지에. 다 ICT 기반에. 그래서 나온 키워드들이 딥러닝, 빅데이터, AI, 네트워크 이런 겁니다. 이거를 그냥 제가 쓴 게 아니고 2018년 내셔널 디펜스 스트래티지 2014년 3차 상쇄 전략 어나운스먼트에 들어가 있는 단어를 제가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이제 무기체계나 워페어, 작전을 수행하는데 적용되는 기술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늘 얘기하고 있는 AI라든지 이런 ICT 기반의 4차 산업혁명 기술로 간 겁니다. 근데 이 기술은 뭐냐? 레이더 기술자들은 적어도 10년 이상 되지 않으면 대접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AI 테크놀로지, AI 기술자, 개발자, 민수 분야에 훨씬 더 많습니다. 이제는 민수 쪽에서 오히려 서비스나 기술에 대한 엣지가 나타나고 그거를 거꾸로 국방이나 군사적인 목적으로 끌고 들어오는 스핀온에 대한 그런 기술적인 트랜지션이 일반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 미국은 엄청난 위협이 되는 겁니다. 왜? 하루아침에 중국이 컨벤셔널 밀리터리 테크놀로지를 개발할 수는 없습니다. 50년, 100년 앞서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AI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기술들은 돈을 쏟아부으면서 지금 미국의 미중의 전략기술 패권 경쟁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중국도 러시아도 심지어 훨씬 밑에 있는 나라들도 핀포인트 이런 것들이 앞서 있기만 한다면 워페어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은 긴장할 수밖에 없죠. 중국의 이런 측면이 미국을 가장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안보 전략까지 2022년에 발표가 됐죠. 미국은 가장 중심에 차이나를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나타내는 표가 아까 보여드린 뭔가요? 요겁니다. 지금 빨간 거, 이거 많이 나오는 표일 텐데 우리나라 쪽에 만들어는 이게 2012년에서 세계 탑 1%의 논문 수
물론 이제 과학기술 분야의 전체적인 분야. 지금 거의 다가 파란색이니까 거의 다 미국 중심으로 있었다는 건데 2022년에 오른쪽에 보시면 수학 및 컴퓨터과학, 물리과학 및 공학이 거의 중국이 앞서거나 비등해지기 시작했다는 걸 10년 차이에 금방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과학기술의 지형이 이렇게 변한 겁니다. 이거에 대한 두려움을 미국이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당분간 미국의 안보 전략은 안 바뀔 겁니다. 전 세계의 안보 전략은 안 바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갈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키워드들이 완전히 달라졌고요. 미국의 국방부는 아예 국실 이름을 기술로 바꿔버렸습니다. 이 국방 현대화국 안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5G과 머신러닝과 AI과 이렇습니다. 미 국방부의 국 이름, 과 이름이 다 이렇게 기술 이름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2020년, 21년도에 이렇게 되고 있고요. 뭐 날파가 뭐 국방만 하는 게 아니라 기초적인 건 많이 하고 있지만 미국의 전략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8대 기술 AI, 바이오, 로보틱 앤 오토노미, 어드밴스 매니팩처링, 세미컨덕터. 세미컨덕터도 결국은 AI 때문에 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완전히 전략 기술들이 바뀌었죠. 우리도 이렇게 따라는 가고 있습니다만 당분간 뭐 여전히 미국이 이런 것들을 압도할 것 같고요. 시간이 있으면 이런 비디오를 조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제는 사람이 안 싸우죠. 다 무인화된 무인 체계 그리고 AI 기반 그리고 네트워크로 연결이 된 지금 현재 그 미래전은 뭐가 될 것이냐?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워페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아까 방산 원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의 모든 방산 정책이나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획득 정책이 다 하드웨어 기반입니다. 안 바뀌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우리는 미래전 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거버넌스도 아직은 미비합니다.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가 내세운 국정과제입니다. 보시면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입니다. 국방부의 국정과제는 모든 절 앞에 무조건 AI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닌데요. 그러면 진짜로 AI 기반으로 만들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력은 해야겠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K방산이라는 정말로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고 우리나라에 대한 애국심과 자부심이 막 절절히 느껴지는 그런 자랑스러운 이 키워드만을 아마 일반 국민들은 더 많이 접하셨을 거고 또 그것이 주는 성과나 의미는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시는 분들은 상당한 오피니언 리더들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상 현재 얼마나 우리가 어려운 과정에 있고 앞으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어서 오늘 조금은 불편한 진실 뭐 이건 또 화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요. 훨씬 더 노력하고 분발하고 조금 더 걱정해야 될 그런 이슈들이 많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할 겁니다. 그런 믿음은 결코 저버리지 않을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